이제 제가 그 화면 공유를 좀 줄여서 진행하게 되는 이 회복적 경찰 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 내용이 이제 40분 정도 진행이 될 텐데, 경찰 활동과 이전에 이미 하고 계셨던 그 혹시 학교에서의 어떤 조정과는 실제로 대화 모임의 흐름은 유사하지만 의뢰하는 기관이 경찰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차이, 요거에 주목해서 아마 앞서 조정 경험 있으신 선생님들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어, 운영 흐름에 관련된 안무인데요. 첫 번째의 그 일반 그 조정도 어느 기관이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이 사건을 의뢰를 하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의뢰를 받을 때 이 경찰서에서 의뢰하는 사건이 오늘 오후에도 이제 폭행 사건으로 의뢰를 받았지만, 어떤 사건이 대화 모임으로 적절하냐에 대한 먼저 판단을 좀 하겠다고 경찰서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실제로 요 두 번째에 있는 사건 의뢰서를 접수하기 전에 먼저 전화로 저희에게 이와 같은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데 사건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겠냐, 그런 통화를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나서 괜찮다라고 저희가 답을 주면 그 후에 이제 사건 의뢰서를 보내주는 방식이 이제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되는 거 뭐냐면, 작년에는 경찰청이 아무래도 조금 센터 역할을 해줬어요. 그 수당 지급을 포함해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그런데 올해 2021년도부터는 경찰청이 그 모든 지방 경찰청에 관련된 역할을 하는 거에 부담이 좀 있었나 보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제 올해 2021년도에는 지방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이와 같은 사건 접수 전에 이런 상의하는 이런 문화가 잘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당황스럽다는 건 다름이 아니고 일절 어떤 상의나 검토의 그 시간 없이 그냥 팩스로 어느 날 와보니 아무개 경찰서에서 사건을 제가 툭 와버리는 방식,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좀 왕왕 있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의뢰서가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김기찬 쌤이 이 의뢰서의 내용을 저에게 공유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요 세 번째 내용이 그런데요. 진행자를 우선은 배정을 합니다. 그 진행자를 배정하고 나면 그 진행자는 이제 진행 팀을 꾸리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것과 실습 과정의 이 진행팀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 실습 과정에서는 아마 대부분 슈퍼바이저가 진행하는 대화 모임에 아마 협력 진행자 혹은 기록자라는 역할로 참여하시게 될 텐데, 이 경우에는 그 진행자를 제외하고 두 명 정도가 아마 기본 세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그 실습 기간을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한 사건에 두 명의 실습 기회를 갖다 보면 실습을 위한 사건의 그 수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차원인데, 근데 막상 실제로 우리가 진행자로 모두가 다 빌딩업이 되어서 사건을 맡게 되면 두 명이 한 팀이 됩니다. 이 두 명이라는 건 한 명은 주진행자고 다른 한 명은 이제 협력 진행자 및 기록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들도 알고 있기로는 경찰 활동에는 두 명이 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실제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이야기지만 부진행자가 배정을 받았는데 협력 진행자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사건이 몇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진행자와 협력 진행자와 기록자 역할을 다 해야 되는 사건이 돼버린 거죠. 정말 어려웠는데 또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는 또 할 만한 사건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오늘 오후에 우리 한그름 선생님과 진행하게 되는 사건도 아마 그런 정도의 사건일 것 같은데 당사자의 맥락이 별로 없어서 피가의 경험도 그렇게 깊지가 않고 복잡하지가 않으면 그냥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건 뭐 더할 나위 없죠. 제일 어려운 건 기록이 더 어렵더라고요. 협력 진행자의 역할은 주진행자 그냥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기록자가 옆에서 타이핑을 해주고 기록물을 만들어주고 정리해서 이걸 프린트해 갖고 와야 되는 이 부담이 이 1인 2역이라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행히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경찰관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좀 역할을 그 타이핑된 거를 그 프린트해 갖고 오는 거라든가 등등의 역할을 해주면 어렵지는 않은데 아주 이례적인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사건 접수를 협의하고 사건 의뢰서를 받고 그다음에 사전 모임을 진행팀이 꾸려지고 나면 이제 진행팀 안에서는 진행자께서는 다른 진행 팀원과 함께 사전 모임을 기획을 합니다. 기획이라는 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먼저 만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 거냐를 정하려면 고려해야 되는 당사자의 상황들이 있어요. 우선은 이제 오늘 오전에 오후에 만나게 되는 피해자다. 그럼 이 피해자가 언제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진행자와 협력 진행자와 기록자가 또 언제가 되느냐. 그리고 장소를 만약에 경찰서에서 한다고 했을 때 경찰서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우리가 일정이 되는 그 시간에 장소 협조가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이 되고 나서야 일정이 확정이 되는 거죠. 사전 모임은 일단 경찰서를 원칙으로 하는데 사전 모임의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하게 꼭 경찰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만나게 되는 사전 모임도 장소를 그분이 원하는 카페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본모임은 그렇지가 않아요. 본모임은 거의 대부분 경찰서를 원칙으로 갖고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이유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이행문이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이게 프린트를 하려면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린트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주변의 소음에 대한 차단이라든가 어떤 그 비밀 보장이라든가 그리고 경찰관이 사전 모임에는 필수 참석은 아닌데 본 모임은 필수 참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다 고려했을 때는 경찰서가 원칙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기도 예외는 있어요. 어떤 예외냐면 재작년에 시범활동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양측이 이제 부부예요. 가정폭력 사건인데 아이가 7살, 9살 됐어요. 그런데 이 양측 모두가 다 맞벌이였다 보니까 저녁 시간 이후이거나 아니면 주말에나 가능한 시간인데 저녁 시간이 되었든 주말이 되었든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주변의 어르신이나 이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대화 모임에 참여하는 동안은 아이들을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냐면 와보신 분 계시겠지만 저희 피스빌딩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좀 계셔서 그날은 여기 학원 여기도 2층인데 학원 교실에서 본모임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 로비에서 아까 인사말 해주신 이재영 원장님의 그 부부와 그 아이들 같이 놀아주었어요. 환경이 그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좀 이례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본모임은 경찰서를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담당 경찰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모임과 본 모임의 참여가 원칙이기는 해도 사전 모임은 상대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데 본 모임은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건이 접수되어지고 나면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게 되고요. 이제 사전 모임이 실제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약속이 잡히면 사전 모임 장소에 저희 진행팀은 최소 3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장소 세팅을 하고 주변에 그 자리 배치라든가 등등 확인을 하시는 게 좀 안정적이에요. 그러고 나서야 이제 상대방 당사자를 만나서 이제 회복적 질문으로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던
그 대화 모임을 진행하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는 이제 본모임에 대해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죠. 그리고 혹시 본모임 때 추가로 참여했으면 하는 참여자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사전 모임의 말미에는 이제 본모임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과 함께 당사자가 본모임 일정으로 언제가 가능한지 일정 확인을 해서, 물론 양측 모두가 다 동의되는 일정이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앞서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사건 접수를 받고 나면 제가 늘 우리 당사자들께 당부를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요게 제가 결과적으로는 그 죄위촉 관련해서 경찰관과의 소통 문제가 중요 이슈일 수 있겠다, 그 말씀을 앞서 원장님이 주셨는데, 저희가 사건 의뢰서를 진행자께 먼저 드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 사건 의뢰서를 보시면 맨 하단에 담당 경찰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분하고 먼저 통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에게 통화를 해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당사자들하고 전화를 해서 이제 일정을 짜고 할 텐데, 그 전에 혹시 내가 미리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느냐. 사건 의뢰서는 문자화된 거면 요걸로는 충분치 않고 혹시 추가로 확인할 게 있느냐. 요거를 좀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사건을 받았을 때 요 전화의 의미는 그런 사전에 알아야 될 내용이 오히려 중요한 이유라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경찰서가 협회에 사건 의뢰서를 보냈고, 사건 의뢰서를 저희 내부적으로는 조정자 배정을 해서 당사자와의 소통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과정이 경찰서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사건 의뢰서만 보내고 나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조정자 배정이 됐는지, 당사자하고 연락은 되고 있는지,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한 깜깜무소식이 상당히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 전화가 경찰서 입장에서는 이제 이 배정이 됐고 당사자하고 연락이 가겠구나 라고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의미의 전화다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모임에 관련된 내용은 이외에 대화 모임 조정자 과정을 통해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미 숙련된 내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어떤 내용보다 좀 확인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본모임 장소 세팅 관련해서요. 여기 위에서 세 번째.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진행한 사건 중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더욱 경찰서 내에서 본모임 장소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넓은 강당 같은 곳을 장소로 제공을 해줬는데, 이제 그렇게 넓은 장소가 필요했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게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그곳이 이제 준비가 되다 보니까 어떤 애로가 있었냐면은, 그 넓은 강당 저 뒤편에 어느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거기가 뭐 하는 데였냐면 화상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 앞쪽에서 저희가 본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자꾸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왜 화상 전화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저를 보고 있고 저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 보니까 있지만, 당사자들은 방해가 안 됐을 수 있지만 이분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담당 경찰에게 좀 요청을 해줬으면 하는 건 뭐냐면, 그 공간의 문에다가 이 장소를 지금 대화 모임 장소로 사용 중이다. 요거 표시를 좀 시그널을 좀 줬으면 좋겠다. 꼭 그게 아니라 자꾸 누가 문을 열어보고 여기 뭐 하는데요? 열어보고 나가고 그러거든요. 요게 방해가 안 되려면 아예 그런 안정적인 장소 세팅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본모임 준비물에 관련된 내용은 경찰서에서 이 준비물과 관련해서 예산이 아마 이렇게 좀 작년 같은 경우 지급 시기가 늦어가지고 경찰서에 있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이제 쓰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됐었나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좀 약간 컴플레인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굳이 그런 거 준비하지 말라고
뭐 얘기는 안 했지만 필요가 없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막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을 쓰게 된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물품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기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4 용지 몇 장 정도. 그 다음에 물, 그 티슈, 요 정도예요. 근데 경찰서는 막 알아서 막 과자도 준비해놓고, 막 사탕도 준비해놓고, 막 물이 아니고 무슨 커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준비해놓고 또 어떤 경찰서는 그 식사 시간을 좀 전후로 하다 보니까 막 김밥도 준비해놓고 막 그래요. 뭐 주는 건 좋은데 그게 결국에는 못 먹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화물 가러 와서 그런 거 먹고 있을 수가 없는데도 준비해 놓고 나서 나중에 불면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예 우리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 물, 이건 물은 진짜 필요하겠더라고요. 뭐 티슈, 이 정도. 뭐 A4 용지나 뭐 필기용 있는 거 쓰면 될 테니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오히려 그분들이 부담을 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모임에 관련해서 기존에 저희가 학교에서 진행된 대화 모임은 제가 경험한 걸로는 이 부분은 없었는데, 경찰서에서의 본모임은 하나 우리가 좀 특이하게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본모임이 시작되기 전에요. 그 경찰관이 이 사건에 관련된 개요와 그리고 이 본모임이, 이 대화 모임이 앞으로 이 결과가 앞으로의 과정에서 어떤 효력을 낼 것인지에 대한 멘트, 그 부분이 있어요. 순서가. 이게 좀 후에 제가 공유 드리게 될 이 회복적 경찰활동 가이드북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니까 아예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삽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찰관은 그 스크립트를 읽기도 하고, 어떤 경찰관은 이제 실제로 그냥 본인의 말로 사건 개요와 또 이제 이 대화 모임이 앞으로 어떤 효력을 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요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저희들이 대화 모임을 할 때 참여하게 되는, 또 사건을 실제로 의뢰하게 된 경찰관은 그 경찰서별로 이제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그 경찰서 내에 이제 청문감사관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청문감사관실 안에는 피해자 보호 전담관이라는 그 분이 계세요. 요분이 이제 한 분이고, 요분은 저희들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소통이 되냐면, 저희가 의뢰받는 경찰서의 사건을 크게 두 가지로 역시도 나눈다면 성인 사건과 여성 청소년 사건이 있어요. 이 피해자 보호 전담관은 저희에게 그 성인 사건을 의뢰하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가정 폭력의 경우에 이제 부부간 사건이라든가 성인 간의 뭐 폭행, 절도, 사기 뭐 등등의 이런 사건. 근데 그에 반하면 이제 여성이 포함된 사건이거나 또는 청소년이, 주로 이제 학교 폭력 관련된 사건들은 이제 여성 청소년, 그래서 여성 청소년계가 그 안에서 이제 그 담당자가 또 한 분이 선임이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서 이제 두 분이 저희들과 소통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이 두 분 중에 특히 이제 그 청문감사관실에 계신 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건에 관련된 수사 과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수사팀이 아니에요.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보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야말로 수사팀에서 사건 의뢰를 요 사건을 해달라고 연계를 받으면 통로 역할만 하시는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이 우리가 이제 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리고 지금 수사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 사건의 수사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혹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느냐, 이 대화 모임이 끝나면 이 당사자들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있을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면 이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에게 요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은 수사팀을 통해서 좀 알아봐 주시고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분들은 그 후에 저희들에게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는 정도더라고요. 근데 여성 청소년계는 좀 다른 거는, 이분은 수사팀이 아니더라도 여성 수사팀은 그 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는 좀 공유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좀 상대적으로 수사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쭤보면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저희들이 이제 본모임 진행 관련돼서의 내용으로 조금 부연을 해놨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미 알고 계신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조금 이제 리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우리를 소개를 하겠죠. 우리는 한국회복접종의협회 소속이 된 대화모임 진행자로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돼서 요청을 받아서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협회를 이제 소속된 곳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경찰 활동을 진행자로 참여하시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명함에 대한 요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서에 본인을 소개를 할 때, 난 누구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각자 이미 소속되어 계시는 학교라든가 어떤 기관을 소개하는 거에 대한 애매함이 있으시다 보니까 한국회복접종의협회 소속에 있는 누구다. 이렇게 소개를 했으면 하시는 기대로 명함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 명함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 약간 아직 올해 같은 경우도 결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 소속된 진행자 선생님들 중에 비폭력대화의 중재협회 지부장으로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대화 모임도 배우셨지만 그 이전에 비폭력대화에 관련된 어떤 연습 또 숙련된 이런 분이 있으신 분들 이분이 명함을 이제 그 명함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본인을 소개를 했을 때 그 명함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경찰서는 이분에 대해서 비폭력 대화에서 오셨구나라고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본모임을 위해서 장소 세팅을 할 때 이 경찰관이 정말 부지런하게 이름표를 다 붙여놨어요. 책상 위에 A4 용지 삼각형으로 접어가지고 하는 있잖아요. 그걸로 쭉 이름을 당사자 이름이랑 진행자를 세팅을 했는데 이분에 대한 명패를 비폭력 대화 아무개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이 경찰서는 한국회복접종의협회와 경찰활동으로 연결된 곳인데 거기에 비폭력 대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진행자도 당황이 되고 이 협력 진행자의 본인도 당황스럽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딱히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보다도 저는 우리를 소개하실 때 현재 구체적으로 속해 계신 곳을 학교라든가 등등을 소개하시기보다는 한국회복접종의협회 소속이 된 진행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되게 단순하면서도 명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좀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도입부라든가 또 사건 개요, 도입부는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고, 이 사건 개요 설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찰관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 부분은요, 경찰도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스크립트 갖고 읽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어정쩡하게 그렇게 자세를 취하면 그냥 제가 할게요. 와서 가져오셔도 상관없어요. 그걸 더 좋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약간 특이하게 저희가 소개를 시작은 저희가 하거든요. 저희가 하다가 담당 경찰에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 이제 이분이 가져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경찰서는 아예 이분이 그냥 처음부터 마이크 잡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소개도 경찰관이 우리 다 소개해주고 당사자 소개해주고 도입해버리고 본인 사건 계획 얘기해주고 자 그다음에 진행하시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하시니까 좋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되는데 이제 올해는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찰서에서도 어떤 분은 또 어떻게 하실지. 근데 억지로 이거 제가 해야 될 역할인데 이거 가져오시기보다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가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장 나누기, 그 다음에 간접 대화 방식, 의사소통 기법 활용, 이미 배우시고 숙련된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사과, 재발 방지와 강제 설정, 피해 변상, 쟁점 잡는 거요. 그 다음에 적절한 개입, 해결적 제한 및 강요 금지, 후속 모임에 대한 내용. 후속 모임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요. 처음에 사건 접수를 받고 의뢰를 받고 진행팀이 꾸려져서 사전 모임, 본 모임을 진행하고 나잖아요.
그런 본모임을 진행하고 나면 저희들은 이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약속이행문이 나오면 그 약속이행문을 포함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거고, 약속이행문이 안 나오면 또 안 나온 대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 협회에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결과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제출이 되고 나면 이제 경찰서는 그 작성돼서 제출받은 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제 수당 계산을 해서 저희에게 줘요. 수당 관련해서 이따 따로 안내가 되겠지만 결국 본모임까지 진행된 내용을 반영해서 수당 지급이 결정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후속 모임은 이 경찰 활동의 어떤 메인 스트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이들이 하겠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12시에 끝나면 아, 네, 일정을 짜서 진행할 다 먹으러 가자. 네. 그러시죠. 네. 자,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이 후속 모임에 관련된 저희들의 어떤 그 시간 투여라든가 등등이 이게 이제 뭐 그걸 바라고 뭐 그만큼의 수당도 사실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어서 얼마든지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서는 웰컴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 계산 과정에서는 이제 빠지게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도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경찰활동 가이드북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모니터링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모임 때 약속한 내용이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누가 확인할 거냐에 대해서 약간 표현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찰과 전문가가 협의하여서 진행한다. 이거 되게 애매하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실제로 대화 모임 결과로 약속된 내용이 잘 진행이 안 되면 당사자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를 해요. 제가 주재를 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왜 당사자하고 소통할 때 저희가 전화하면 전화번호가 찍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사자가 대화 모임 하고 나서 결과로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진다. 부인께서 전화를 해요. 남편이 약속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결국 모니터링의 애매함으로 연결되는 약간의 그 보완이 필요한 게 있어서 이거는 아마 경찰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면서는 좀 하나의 숙제로 과제로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넘어가는데요. 약속 이행 여부 확인하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인데, 요거는 약간 좀 더 부연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후속 모임 관련해서 약속 이행 여부 확인 관련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요, 그, 경찰 활동이요. 저희한테 사건을 의뢰할 때, 경찰서의 수사팀이 어떤 상태로 저희에게 의뢰를 주냐면, 일단 수사를 중단을 해요. 그 수사팀이 수사 막 하다가 수사를 중단해요. 그리고 그 그 사건을 아까 말씀드렸던 청무감사관실의 피해자 보호 전담관이나 여청팀의 누군가를 통해서 저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죠.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대화 모임을 진행해서 본 모임까지 마치잖아요. 그리고 결과 보고서를 보내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결과 보고서를 반영을 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거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약속 이행문이 작성이 안 됐어. 합의가 안 됐어. 그러면 이건 수사는 그냥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수사를 여기서 멈출 건지를 판단을 해서 요거를 검찰에다가 송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 보고서 상의 약속에 관련된 내용이 기간을 요하는 거면 이 기간에 관련된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은 사건을 중단해가지고 우리한테 의뢰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맥시멈 기한이 4개월이더라고요. 4개월. 이 4개월은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전에 진행한 사건 중에 마스크 유통업자들 간의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피해자께서 300만 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300만 원을 이 가해자가 주는 방식이 일시금으로 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걸 나눠서 주겠다. 근데 나눠서 주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제 2월 2일이잖아요. 오늘 본모임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 후부터 한 4번에 걸쳐서 좀 쪼개서 주겠다. 라고 하면 그게 이 경찰 활동에서 허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4개월에 맥시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년에 걸쳐서 주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화 모임 연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넘어서 이 부분은 그러면 하면 안 된다 측면보다 이 부분은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담당 경찰과 좀 협의가 좀 필요해요. 아니면 1년에 걸쳐서 주더라도 일단은 4개월까지의 약속이행 여부 상황만을 가지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해서 경찰에게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이행 여부에 관련해서는 경찰 쪽으로 이걸 역할을 넘기든가 그 부분이 약속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기간 요소가 좀 있다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보고서와 약속이행문은 이제 대화 모임이 끝나고 나면 저희 협회로 여기 지금 제가 표기해 놓은 요 메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협회 내 메일 중에서 요 프로젝트 골뱅이 카드.org 요 메일을 저희가 결과보고서와 관련된 메일 주소로 별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바로 밑에 이제 시나리오 제출에 관련된 내용은 진행된 사건에 관련돼서 약간의 각색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이 자료가 이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뭔가 좀 유용한 활용을 전제로 해서 좀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협조 요청입니다. 시나리오 제출은 의무라기보다 지금 앞서 올해 진행된 사건들에 대한 시나리오 제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부담이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올해도 다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프로젝트 메일로 작성 후에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